대해서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 김기수 변호사님은 지금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아스팔트에서 아주 열심히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더구나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 헌법을 걸쳐가지고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정말 소수의 양심 있는 법조인들과 힘을 모아서 체제 수호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기수 변호사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사실은 발제 내용을 발제에 넣어주셨는데 저는 토론자로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제목을 제가 제 언론이라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김일성 왕가의 통치 비법 이렇게 제목을 하고 학문적인 글은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냥 김일성 왕가 이렇게 자꾸 불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북한에 헌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헌법이라는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헌법은 없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논의의 초기는 사실은 이제 대한변협하고 서울변협에서도 통일을 대비해가지고 법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변협의 통일법제위원으로 2기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제를 어떻게 통일하느냐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모래성이라고 이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될 수가 법제가 통일될 수가 없고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한변협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앞으로 자유통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통일헌법을 상정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은 그렇게 연구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를 좀 유지를 하고 통일법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던 이유가 그걸 사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업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방제 헌법에서 일국 이체제가 가능한가? 국민들은 언론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최고 거짓말이 연방제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방제의 어떤 연방제도 일국 이체제로 통합이 된 적도 없고 예멘이 유일한 일국 이체제인데 통합이 된 적도 없습니다. 홍콩하고 중국이 일국 이체제인데 실제로는 일국 이체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국 이체제죠. 전 체제는 다른데 그래도 지금 홍콩 사태를 비춰본다면 그거는 10년도 못 간다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쭉 해왔던 이런 통일 논의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들 중에서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북한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고 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레진 체인지를 2016년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꺼내고 몇 달 안 돼갔다니까 이거죠.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남북 통일 관련돼 가지고 왕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육지책으로 사실 북한 체제를 인정해버린 게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게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통해서의 평화 통일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그 남북 합의서라든지 기본 합의서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법조인으로서 제 시각으로 읽어봐도 이게 구색이 안 맞고 서로 많이 안 맞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도대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사역구의 나에도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보고서는 실체적인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북한 헌법의 실체는 헌법이라고는 명목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헌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 개정을 하면서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완전히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헌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위원장
여기 보면은 국무위원장이죠. 국무위원회. 그러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우리나라의 국회 비슷한데 그 국회에서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대의원이 과거에는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의 한 사람, 원오브댐이 지위에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더 신격화해가지고 국무위원장하고 어떻게 국무위원장이 너희들하고 같은 대의원이냐. 그래서 국무위원장은 대의원 중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국무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신격화해 이번에 해놨습니다. 과거의 법하고는 달라진 것이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격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인민의 지위가 아니고 국무위원장은 그냥 하늘이 내린 거다. 백도 혈통이 어디 감히 인민들하고 대의원하고 같은 대의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백도 혈통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최고인민회의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요. 최고인민회의가 우리나라 지금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북한 헌법 105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5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이게 국무위원장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권력은 총무에서 나온다고 입법은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만드는 건 그냥 법이고 이거는 그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법보다 명령이 더 높죠. 그래서 이 명령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명령은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인민위원장이 내는 이 명령이 북한에서는 최고의 그 법이자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헌법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강학상으로 뭐 널리 알려진 게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그다음 장식적 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범적인 헌법은 자유와 권리가 잘 보호가 되는 그런 헌법입니다. 명목적 헌법은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거고, 장식적 헌법은 오히려 권력의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 장식적 헌법입니다. 그래서 북한 헌법은 장식적 헌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도 더 나가는 게 저는 북한이라는 게 헌법에 사회적 생명체 영생론 이걸 서문에 주입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의 큰 유기체로서의 사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이 헌법 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붙여 있는 태양궁전 있죠. 태양궁전에 또 헌법 서문에 들어가 있고 을성지라고 그랬고 국가도 장식했고 주체사상도 장식했고 당도 만들었고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것은 모든 걸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만들었고 모든 것을 김일성주의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궁전에 의해서 태양궁전의 제사를 주재하는 제사장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헌 군주국가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함부로 가지 못했죠. 그런데 이건 군주국가도 아니고 전제국가도 아니고 북한은 제사장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북한 헌법에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낸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이 입이 입법기관입니다. 국무위원장이 말을 하면은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은 옛날에 고대 국가에 제사를 지낼 때 인간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피를 뿌리고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면 그게 법 아닙니까? 그게 뭐가 다른가? 그 헌법에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이런 헌법 입법례가 있었는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이 있었는지 저는
죄송해 계시지만 이런 헌법에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우리 재성 교수님 이게 보면 정당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에 다당제가 있다 하는데 그건 색깔을 그려주면 아니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준게 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헌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 부록 뒤에 조문이 북한 조문이 다 넣을 필요 없어요. 또 필요하면 읽어볼 만한 부분만 해갖고 추가해가 뒤에 넣어놨거든요. 그 뒤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이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학 사전에 보면은 정당이라는 것은 권력의 쟁취를 가장 근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는 정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단체하고 정당하고 구별되는 것은 그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게 정당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헌법 자체가 공화국이 조선노동당 특정 정당의 고유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노동당의 영도하에 있다고 헌법이 규정해놨는데 기타 사회 정당은 그냥 그야말로 제가 이런 얘기하는 자변이라든지 제가 하는 무슨 단체 있잖아요. 이런 시민사회단체는 정권의 정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민사회단체인 겁니다. 정당이 아니고 이름이 정당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현혹될 필요도 없고 북한 헌법만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다 하는 말이 스스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북한 헌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식적 헌법이기 때문에 인간을 개조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개조한다는 그런 어떤 목적. 그래서 이게 이 법으로 인간을 개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어떤 도덕의 최소한이라든가 어떤 규범 중에서 법의 강제력 우리가 이 규범이라는 것 중에서가 일부가 법이라고 한다면 이 도덕도 일종의 상대간의 어떤 행동을 제약하는 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의 모든 그런 복잡한 룰들 중에서 법으로 규정한 게 있고 세상의 법이 헌법인데 북한에 있는 헌법은 세상의 모든 도덕률이고 세상의 모든 도덕심이고 마음 안에 있는 마음도 다르게 먹으면 안 됩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그 마음 개인의 마음조차도 다르게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 문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개조를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교화소에 보내는 것은 인민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만 개조가 필요한 사람.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처단하는 사람은 이거는 인민의 범위 밖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 개조가 안 되는 인간은 공개 적결 처형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적결 처형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거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적결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노동교화형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민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기관입니다. 검사가 하는 일. 계급적 원수를 갈라내가지고 계급적 이익을 공산을 하느냐를 갈라내는 것이 검사가 하는 일이고 판사는 그거를 서류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북한은 우리는 법조 3년인데 검사가 됐다가 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고 검사가 최고 지위에 있고 법 조문에도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절이 검사입니다. 한 절이. 그리고 판사, 변호사는 아예 없습니다. 북한 헌법에 변호사라는 말은 아예 없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통일부의 자료도 없고 있다고 하는데 숫자도 파악이 안 됩니다. 서울지방 변호사에서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법제위원 활동하면서도 북한은 변호사 몇 명이든지 한 10몇 년 전에 자료가 있더라 500명이라는 거. 근데 있긴 있다는데 그런데 그거를 연구를 아무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헌법은 인간 개조를 강요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정 국가다라는 거는 그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북한 서문을 한번 헌법 서문을 있는데 그 서문이 아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읽기 쉽게 이렇게 기도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김일성 왕가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노동당 당설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고대 시대의 서품을 받아가지고 왕가에 공족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학자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하나의 큰 사회적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헌법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북한 헌법 서문에 보면 유민 이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고 숭고한 인적 정신으로 인민을 보살폈다 이렇게 하고 쭉 나가다가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셨다 이렇게 대가정으로 전변시켰다 이게 헌법 서문인데 대가정 하나의 가정이니까 패밀리 국가 전체가 하나의 혈족 패밀리고 패밀리니까 북한에서 헌법을 그려놨으니까 가족이니까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이게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호칭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양심까지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하는 태도, 행동, 말하는 버릇까지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헌법은 이런 상태인데 일국 이체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끝으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